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직 상담실장님을 두고 운영한 건 아닌데 상담실장을 두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맡기면 어떨까? 그리고 상담실장님의 급여도 비율제를 좀 이렇게 채택하면 어떨까? 뭐 이런 복합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제 상담실장을 채용해야 되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학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 상담실장을 따로 채용하는 시기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되는 학원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100명 미만의 재원생을 두고 있는 학원들은 사실 인건비 포션이 크거든요. 근데 상담실장을 따로 전업으로 상담실장만 시키기에는 학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수업을 하는 원장님과 수업을 하지 않은 원장님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담은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첫 번째, 원장님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실장님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채용해서 써보면 원장님이 10명 와서 8명을 잡으면 상담실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5명에서 6명 정도를 잡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거 했을 때 절박감으로 잡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다양한 케이스에 상담실장을 두고 있는 곳을 봤는데 독특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상담실장님이 대개 여성을 선호하는데 그 학원은 남성이에요. 근데 그 학원의 남성인 상담실장님은 상담실장 역할만 하지 않아요. 마케팅 총괄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시던 분이에요. 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경영을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급여를 기본급 150에 그분이 마케팅을 해서 신입생이 오는 신입생 한 달 수강료에 예를 들어서 5대5라든지 첫 달 거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본급이 150인 상태에서 자기가 매달 수입을 올리려면 계속 마케팅을 해가지고 신규생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규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담실장님이 마케팅을 해서 꼭 잡아들인 사람만 인정해지진 않아요. 우리 학원의 명성을 듣고 와도 그냥 신입생에 해당하는 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 한 300만 원, 35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입생이 많아야 내가 급여가 높아져. 그러면 이분은 원장님 전단지 만들어주세요. 제가 전단지 가서 막 붙이고 알바생 써서 제가 막 마케팅하고 학교 앞에서 애들 나눠주는 거 이거 하고 이분이 마케팅 총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상담실장이라는 걸 적적에 둘 수 있는 우리 학원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실장을 두면 좋은 건 있죠. 왜 그러냐면 상담실장님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의 비서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일을 해야 될 거 분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정도 역량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우리 학원 성장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분을 통해 살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서 채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개는 이제 여자 상담실장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교육특구에서는 어떤 사람을 상담실장으로 쓰냐면 자기 자녀를 특목고 보내는 사람들, 엄마들, 우리 수강생 중에서 그런 엄마들을 많이 채용하죠. 주로 대치동, 목동 쪽에서는. 왜? 그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강연까지 성공하고 막 컨설턴트 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어쨌든 뭐 상담실장을 채용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신규 상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담당할 텐데, 네. 저는 실질적인 제 재원생을 담당하는 네. 그런 학부모 관리인 거죠. 그런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네. 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상담실장님이 재원생 관리 상담까지 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 그거의 업무를 좀
네네. 뭐 그게 좋긴 한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들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 상담실장의 상담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를 알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업을 들어가 있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내가 상담이 투박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깊숙한 내용까지 상담이 가능해. 그런데 수업을 들어가지 않은 상담실장은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담에 있어서 엄마를 휘어잡는 강도는 덜 할 수 있겠죠.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실장은 주로 신입생 상담이나 마케팅 쪽 이런 쪽이 더 맞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상담은 담당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를 듣고 싶지 수업에 안 들어가는 상담실장의 상담을 엄마들이 그렇게 리얼하게 원하고 만족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좋습니다. 네.